여러분, 뷰티샵 창업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대 후반 2천만 원을 갖고 창업을 합니다. 인테리어 할 돈도 많이 없어갖고 이제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어떤 가구나 집기류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이제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SNS 마케팅 할 돈도 없어갖고 직접 홍보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은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달부터 매출 1,000만 원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2달 전에 예약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샵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빠르게 초기에 500명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과 월 1,000만 원 모두가 달성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들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빠른 매출 성장을 위해 실전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세요. 현재 저희 본점은 모란이란 곳에 10평대 2천만 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모란이란 곳에 10평대 2천만 원을 갖고 창업을 했는가? 일단은 2천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갖고 시작하기에는 사실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면 10평대를 선택한 건 뭐냐? 1인 샵인데 사실 너무 크게 하기에는 그것도 남는 공간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사는데 3룸 살기에는 공간이 너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1인 샵인데 너무 큰 공간은 불필요한 돈들이 나갈 것 같아갖고 10에서 15평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정도 평수를 선택했고, 또 모란이란 곳을 선택한 거는 제가 위치를 선정할 때 보는 기준이 첫 번째가 일단 상권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 상권 안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당연히 편해야 됩니다.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타겟들이 2030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을 저희 집 주변에 찾다 보니까 모란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림프순환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데 그 동네 림프순환 샵이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사실 초기 자본 2천만 원이라는 게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굴러가지 않는 머리 뒷짠에서 2천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돈을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 부분이잖아요. 제가 가벽 세우는 거랑 뭐 페인트 칠, 또 간판 이런 부분 일정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은 비용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업자, 뭐 숨고 이런 것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외주로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은 이 당근마켓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진짜 상태 좋은 물건들 너무 많아갖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사고, 그 다음에 뭐 위생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베드라든지 뭐 수건 뭐 등등등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새 거를 사고, 그 외에 가구라든지 집기류는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금액을 진짜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제품 되게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브랜드였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제품들만 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도 불필요한 제품을 너무 많이 사놓지 마시고 초기 자본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필요한 제품들만 구비해놓고 떨어질 때 그때 구매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샵을 준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2-3달 전부터 저는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벙찌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2-3달 전부터 마케팅을 준비했다고? 네, 2-3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오픈하고 나서 사실상 마케팅을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제 월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언제 반응 올지 모르니까 그냥 2-3달 전부터 할 수 있는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로 했던 게 이제 당근마켓이랑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플레이스, 요렇게 신경을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제가 3가지를 통해서 고객을 받다 보니까 특성이 있더라고요. 먼저 특성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당근마켓으로 오신 분들은 당근마켓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고 물품을 사러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격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렴한 거를 되게 많이 찾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타겟층이랑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초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저랑은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인기, 트렌드 이런 거에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컨텐츠에 집중을 많이 했더니 한 게시물 올릴 때마다 한
평균적으로 한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플레이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고객 퀄리티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상 네이버로 들어온 사람이 가장 퀄리티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전략들을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오픈 기념 어떤 첫 방문 할인한다라는 문구들을 많이 이렇게 알렸었습니다. 특히 이 동네 홍보 게시물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업로드하면서 항상 이 긴급성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선착순 7명 마감, 선착순 15명 마감.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릴스와 스토리 마케팅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릴스는 특히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평소에 림프순환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유입이 되게 많이 됐고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팔로우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달에 한 90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게 다 무조건 정보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일상이랑 그 다음에 후기들이랑 정보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조금 관심 있던 사람들이 스토리를 계속 보면서 관심이 점점 더 생겨갖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스타도 체험단 했었고 블로그도 체험단 했었고, 그들이 모집할 때는 돈을 주고 따로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거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샵 오픈 전에 한 50개 정도의 이렇게 체험단 리뷰를 모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컨텐츠를 올릴 때의 핵심은요, 너무 많이 들어봤겠지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정보 컨텐츠를 올려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마사지 샵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뭉쳤을 때 집에서 쉽게 푸는 3가지 방법.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 홍보성 컨텐츠가 아니라 정보성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 저 샵 가보고 싶다, 나 저거 받아보고 싶다 라고 느끼게끔 여러분들 컨텐츠를 올리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한 번에 반응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 쉽게 얻었다라고 해도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떠나가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 믿고 꾸준히 한번 정보성 콘텐츠 한 달만이라도 올려보세요. 분명히 반응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월 1000만 원 만드는 운영 노하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실력은 무조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이 1000만 원을 바라는 거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실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어떤 전략이냐? 가격을 싸게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손님의 케어를 받고 가격을 봤을 때 와, 이거 가성비 좋은데? 라고 느껴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실력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횟수권보다 멤버십 제도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횟수권은 그 횟수를 쳐내야 된다라는 사실상 압박감이 원장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멤버십 같은 경우는 그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원장한테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고객한테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했을 때 저희는 다른 샵보다 좀 더 플러스되는 금액적 혜택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는 평균 한 사람이 와서 받았을 때 100만 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명만 받아도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샵도 그 한 번을 통해서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저는 업세일링 전략이라고 하는데 업세일링 전략을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그게 나는 회수권이 좋다라고 하면 회수권으로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멤버십 제도로 해서 어떤 고객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저는 우선 소자본으로 창업했고요. 그 소자본에 맞게 상권을 선택했고 미리미리 마케팅을 준비하면서 고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이 왔을 때 그에 맞는 매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본인 상황에 맞춰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혼자서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될 텐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혼자서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제가 준비한 이 컨설팅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으로 가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빠른 매출 성장을 위해 실전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세요. 저는 매번 여러분들의 뷰티샵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